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앞전 주 비대면 강좌가 끝난 줄 알았는데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무역학 원론 7-1 무역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의 경제 성장 효과와 수입의 경제 성장 효과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인데요. 보통 우리가 크게 생각하기를 수출은 나라의 이익이 되고 수입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두 가지가 어찌됐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효과가 있고 수입도 또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이 장에서 이 시간은 조금 짧게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무역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만 경제가 한 나라가 자체 경제가 순환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기 때문에 무역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과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외국 무역 승수 이론에서 수출이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국민소득 효과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역 승수 이론이 있는데 조금 이따 뒤에서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자별 견해가 있는데요. 스미스라는 사람은 무역이 생산면에서 노동력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서 국부를 증대시킨다. 그래서 소비면에서 교역에 의한 교환 가치의 증대를 통해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자별 견해가 또 계속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카르도는 무역은 사용 가치의 증대와 자본 축적을 유인한다 이렇게 했고요. 하버러는 물적 수단 공급, 해외 기술 및 경영 기법 교류 그리고 국제 투자를 통한 자본 수수 매개의 역할에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케니스는 수출의 소득 증대 효과,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국내 불안정 고용 상태를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을 때 산업 연관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있겠죠. 뭐냐면 수출을 하려니까 평소 생산보다는 외국에 팔 것을 생각하니까 많은 양을 생산해야 돼서 생산 유발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모든 산업의 생산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곳 그리고 관련 그 재료 업체, 원료 업체 뭐 이렇게 해서 연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고용 유발 효과인데요. 당연히 수출은 연간 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을 증대시키고 고용 유발 효과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출은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당연히 소득 유발 효과가 있겠죠. 관련 산업의 생산을 유발함으로써 참여한 모든 경제 주체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당연히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 투입물을 구입하고 가게로부터 자본 노동을 구입함에 따라서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 임금의
가계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수출 산업과 관련된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당연히 유발될 수밖에 없다. 수입 유발 효과가 있는데요. 이건 뭐 원자재, 자본재의 유발 수입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생산할 제품에 대한 원자재나 자본재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 수출 유발 효과, 수입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 유발도를 낮추려면 원부 자재를 국산화에 의해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수입을 유발한다면, 원자나 자본재를 수입해야 되는 수입을 유발한다면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입 내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국산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지하자원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없는 원자재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되는 수입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출의 일반적인 효과는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무역 승수 이론이 나오는데, 수출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역 승수 이론인데요. 여기서 무역 승수 이론이 아주 복잡하게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어 해석적인 측면으로 내용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역의 자생적 증가의 결과로 생기는 총 국민 소득의 증가액을 당초의 무역 증가분에 대한 배수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역 승수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오늘날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 수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며, 그와 반대로 수입이 증가하면 국민소득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다만 수출입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국민소득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고용 및 국내 산업의 파급 효과 등으로 그 승배수만큼 증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승수란 수출입, 특히 수출이 긍정적으로 얼마만큼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느냐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지금 무역승수 이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쯤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은 바로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승수란 무엇이냐 했을 때, 수출입, 특히 수출을 긍정적으로 얼마만큼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냐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식이 나오고 합니다만, 무역 승수 이론은 지금 고전파 무역 이론의 완전 고용의 가정을 탈피하려는 시도는 불안전 고용을 가정한 케니스의 무역 이론이고, 또 여기에서는 하로드 케니스 이론을 또 다시 무역 승수 이론으로 전개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역 승수 이론은 불안전 고용하에서 수출의 증가가 국민 소득을 얼마나 증대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인데요. 무역 승수 이론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공식을 정리해 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총 공급 이꼬르 총 수요, 그래서 Y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Y는 국민 소득, M은 수입, 그리고 C는 소비 수요, 그리고 I는 투자 수요, G는 정부 지출, X는 수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내용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참고적인 기본 공식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승수 이론에서는 지금 수출의 승수 효과가 어느 산업에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직물 수출에서나 선박 수출에서 동일하게 소득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무역 승수 이론의 무역적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뜻에 대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무역 승수 이론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공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교재에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그래서 유발 효과가 수출에 몇 가지가 있었냐면 수출의 산업 연관 효과가 생산 유발 효과가 있었고요. 당연히 이 생산 유발이 있겠죠. 그리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유사 관련 생산까지 같이 이루어지니까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소득 유발 효과가 있다. 당연히 소득 유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수출 유발 효과가 있는데 수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 유발도를 낮추려면 원부자재를 국산화를 위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수출은 저희에게 이렇게 그 소득을 유발 효과가 있고 수입 유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지 않아도 생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장은 빨리 진행을 하려 그렇게 합니다. 수입 마찬가지로 지금 크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진행 과정에서 수출의 경쟁 성장 효과, 수입의 경제 성장 효과에 대해서 이 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약을 빨리빨리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개도국은 수입에 의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진 자본재 반제품과 국내 생산이 안 되는 원료 조달을 통해서 성진 생산 기술을 경영기업 도입 촉진한다 하는 내용인데 수입이 부정적인 요인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지금 반도체 재료를 수입해 오는데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 재료들이 일본이 수출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재료를 일본에서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싼 재료를 수입해다가 아주 고가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출을 중지해서 국가끼리 불편함이 생기는 일이 작년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진 자본재 반제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가로 받아서 고마진의 이익을 낸다면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경제성장 효과에 있는 것인가 수출은 좋고 수입은 안 좋다는 개념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수입의 경제성장 효과는 비경쟁형 자본재 수입 그리고 비경쟁형 원료 수입, 비경쟁형 기술 수입 그리고 경쟁형 수입으로 구분이 된대요. 여기서 지금 다음부터 비경쟁형 자본재 수입이라는 내용을 설명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경쟁형은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경쟁형은 국내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경우를 떠나기 때문에 비경쟁형 내용을 수입해오는 것은 당연한데 국내에 생산 공급이 가능한 경우 수입을 했을 때는 그건 경제 성장에 장애가 올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비경쟁형 자본재 수입은 선진 자본재 수입이 개도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비경쟁형 수입일 때는 국내 투자가 증대돼서 경제 성장을 촉진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무조건 수출은 좋고 수입은 안 좋다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도국이 원료 등을 수출하고 대가로 선진 자본재를 수입 시 낮은 국내 저축 능력에서 대응하는 투자 기회가 마련된다. 그리고 비경쟁형 원료 수입인데요.
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것, 이건 뭐 비경쟁형 원료 수입은 어쩔 수 없이 좋고 또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다면 연쇄적 내용의 고용 효과를 낳아서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또 비경쟁형 기술 수입인데요. 자본재 원료 반제품 수입과 패키지로 도입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생산 기술, 경영 기법상의 우위를 유지하려 하므로 기술만을 수출하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만을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재 원료 반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의 반도체 이 내용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쟁형 수입인데요. 이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경쟁형 수입은 국내 재화와 대체 관계에 있어서 재화의 수입을 뜻한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데 수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산업과 건전한 경쟁을 유발해 특정 산업의 비능률적인 독점안을 견제하는 데 있는데요. 이것도 굳이 경쟁형 수입도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원자재라든가 반제품을 지금 생산할 수 있는데 수입을 하는 것은 국내 업체가 상품 개발,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독점에 의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견제할 수 있어서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꼭 경쟁형 수입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쟁 유발을 시키거나 독점화를 견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능률적인 독점화였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의 비능률적인 독점하였을 때 견제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수입의 전시 효과가 대표적이다 하는 내용인데 개도국의 수입의 전시 효과로 개도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저축률이 하락하고 투자 감소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전시 효과적인 부정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전시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요. 개인의 소비 행동이 사회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아서 타인의 소비 행동을 모방하려는 소비 성향을 말한다. 그래서 보안 내동적으로 소비가 부추기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부정적인 내용, 이 내용을 여기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은 좋고 수입이 나쁘다 이런 경제 성장에 도움을 안 준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이 장에서 기회가 됐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경쟁형 수입, 원료 수입 그리고 비경쟁형 원료 수입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 그래서 비경쟁형은 좋고 경쟁형 수입은 안 좋다 이 내용이 아니라 비경쟁형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만 그런데 경쟁형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산업의 비능률적인 독점화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크게 봤는데요. 어찌됐든 수출에는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가 있고 소득 유발 효과가 있고 수입 유발 효과가 있는데 더 큰 것은 고용 증대가 있을 수 있다. 연간 산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저렴한 원자재 반제품을 뛰어난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 기술 수준의 반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어 초고가의 반도체를 수출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수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수출에서는 두 가지 비경쟁형과 경쟁형이 있는데 둘 다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이 장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2에서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